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는 미국의 스토어 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스토어 카드는 특정한 스토어에서만 캐시백을 많이 주기 때문에 카드를 만든 스토어에서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메인으로 사용하기 좋은 크레딧 카드를 시리즈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신용카드 추천 시리즈의 첫 번째는 바로 애플 카드입니다. 애플 카드를 추천하는 이유가 5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수수료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잘 사용하면 평균 2% 이상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수료나 이자가 없는 애플 레이터라고 하는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세이빙 어카운트랑 연결을 해서 연이자 4.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애플에서 만든 만큼 티타늄으로 만든 실물 카드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카드의 단점이라고 하면 애플페이가 지원되지 않는 곳에서는 1%의 캐시백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막 도착해서 크레딧이 없으신 분들은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만들기 전에 카드를 만드는 목적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행을 좋아하고 자주 가서 캐시백 대신에 마일리지를 모으고 싶다면 결제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모을 수 있는 카드를 써야 되고요. 스타벅스를 좋아해서 스타벅스에서 자주 소비를 하고 하신다면 결제할 때마다 스타벅스의 별을 모을 수 있는 카드를 메인으로 써야 됩니다. 만약 이제 캐시백을 모아서 현금을 많이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캐시백을 많이 주는 카드를 골라야 하고요. 그래서 스토어 카드가 아닌 일반 크레딧 카드 중에서도 주유를 할 때 5%의 캐시백을 준다든지 하는 특정 카테고리에서 사용했을 때 캐시백을 많이 주는 카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카드들 대부분이 이런저런 제약이 많고 모든 카테고리에서 골고루 캐시백을 많이 주고 제약이 많이 없는 범용적으로 어디서든 메인으로 사용하기 좋은 카드를 골라봤습니다. 애플 카드는 아쉽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애플 카드의 5가지 장점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고요. 애뉴얼 피가 없다고 합니다. 연회비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미국 신용카드 중에 연회비가 있는 카드가 드물 정도로 많은 미국 신용카드에 연회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Foreign Transaction Fee가 없다고 합니다. Foreign Transaction Fee는 해외 이용 수수료인데요. 해외에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사용을 할 때 수수료가 드는 거죠. 근데 연회비보다도 사실 이게 더 좋은 혜택일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모으는 여행에 특화된 카드는 이런 해외 이용 수수료가 없는 카드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여행 목적의 마일리지 목적의 카드가 아닌 이상은 해외 이용 수수료가 대부분 있는 편이고 적게는 0.3%에서 많게는 3%까지도 수수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커스터마이즈드 캐시 리워드 카드는 해외 이용 수수료가 3%나 됩니다. 미국 밖에서 사용을 할 때 캐시백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해외 이용 수수료가 많으면 이 카드는 해외에서 사용하기엔 좋지 않겠죠. 그리고 같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트래블 리워드 카드나 아니면 프리미엄 리워드 카드는 해외 이용 수수료가 없습니다. 근데 트래블 리워드 카드는 마일리지를 모으는 여행 목적의 카드라서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라고 수수료가 없는 거고요. 프리미엄 리워드 카드도 해외 이용 수수료가 없지만 이거는 연회비가 $95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해외에 자주 나가고 여행을 좋아해서 마일리지를 모으고 싶으면 애플 카드가 아니라 사실 여행 관련 신용카드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메인 크레딧 카드는 목적에 맞는 카드를 골라야 돼요. 근데 이제 여행을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가끔 갈 일이 있으신 분들은 캐시백도 많이 모으면서 해외에서 사용해도 수수료가 없는 애플 카드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트 피가 없다고 하는데 매달 카드 빚을 갚아야 하는 날짜가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미니멈 페이먼트만큼의 돈도 갚지 못하면 이거를 레이트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레이트 페이먼트가 되면 레이트 피와 더불어서 이제 원래 갚아야 했던 금액에 APR이라고 하는 Annual Percentage Rate만큼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돼요. 그래서 수수료와 이자를 둘 다 청구하는 건데
애플카드는 여기서 레이트 피가 없다고 해요. 수수료가 없을 뿐이지 애플카드도 APR에 의한 이자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트 페이먼트는 그 자체로 크레딧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제때 페이먼트를 해야 하고요. 최소한 미니멈 페이먼트만큼이라도 갚으면 레이트 페이먼트는 안 되니까 어떤 상황이건 최소한의 금액은 갚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 캐시백이 있는데요. 평균 2% 정도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카드의 캐시백을 소개하는 걸 보면 데일리로 캐시백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포인트를 받아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해야 하는 것도 없고 지믹이라고 해서 술책이라고 하는데 속임수도 없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캐시백을 주는 것들이 먼슬리로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주는 카드들이 있는데 애플카드는 한 달에 몰아서 주지 않고 매일매일 바로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떤 카드는 캐시백을 한 달에 최대 $100까지만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제한이 있는 카드도 많이 있는데 애플카드는 이런 제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쓰는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얼만큼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일단 당연하게도 애플에서 구매하는 모든 건 3%의 캐시백을 받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 9개의 스토어에서 사용하면 3%의 캐시백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에이스 하드웨어는 세계 최대의 다양한 집을 관리할 때 필요한 기구나 제품을 파는 상점이고요. 핸드폰 업체로는 티모바일이 있고 의류 업체 중에는 나이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버이츠랑 우버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네라 브레드는 음식점이고 월그린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약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엑손하고 모빌은 주유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9개의 상점하고 그 다음에 애플에서 구매하는 모든 건 3%의 캐시백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결제 금액 중에 애플페이로 결제하는 모든 지출은 2%의 캐시백이 됩니다. 그리고 애플페이가 지원되지 않아서 애플페이로 결제하진 않았지만 이 실물 애플카드를 사용을 해서 결제하는 나머지 모든 결제는 1%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애플페이가 안 되는 대표적인 곳이 월마트나 홈디포 정도인데 다른 더 많은 캐시백을 주는 카드를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애플페이가 되는 곳에서만 이 카드를 사용하시면 평균 2%가 넘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만 하더라도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를 지출하면 $2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2%가 할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애플페이 레이터라고 2023년 3월에 애플에서 시작한 서비스인데요. 할부 서비스고요. 애플페이로 결제를 한 다음에 한 번에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6주 동안 이자나 아니면 수수료 없이 할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 장점은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연이자 4.15%의 고수익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이빙 어카운트 서비스 역시 2023년 4월에 시작한 애플의 금융 서비스고요. 이제는 애플이 거의 인터넷 뱅크라고 봐도 되겠네요. 애플카드도 그렇고 애플 세이빙 어카운트도 그렇고 애플이 직접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미국의 메이저 은행 중에 하나인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애플카드를 만들어야 세이빙 어카운트도 만들 수 있고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드시면 애플카드를 사용해서 받은 캐시백이 자동으로 세이빙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세이빙 어카운트에 현금을 입금하셔도 되고요. 세이빙 어카운트는 저금을 위한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적금과 비슷하지만 필요할 때 돈을 넣고 빼는 게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체이스 같은 대형 은행들의 평균 연이자가 0.01%에 불과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다른 미국 은행들의 세이빙 어카운트의 평균도 0.39%로 정말 낮은 편인데요. 그에 비하면 연이율 4.15%는 엄청나게 높은 편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 실물 카드가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티타늄 소재로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앞면에는 애플 로고랑 이름, IC칩이 보이고 뒷면에는 골드만삭스와 마스터카드 로고가 보입니다. 애플페이를 자주 사용하시거나 애플 관련된 제품을 자주 소비하신다고 하면 애플카드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플카드도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크레딧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아이폰을 새로 사야 할 일이 있어서 카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는 미국에 온 지 몇 개월이 안 된 시점이라서 아직 크레딧이 없었고요. 애플카드를 만들려고 했더니 크레딧 히스토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거부당했습니다. 애플카드 신청은 애플 월렛에서 하시면 되고요. 5분 정도면 충분히 신청 가능하실 것 같아요. 카드를 신청하실 때는 SSN이랑 미국 내 주소, 미국 핸드폰 번호, 연봉 정보, 그 다음에 이름,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레딧 점수가 얼마 정도 돼야 애플카드를 신청하면 받아줄까요? 애플 사이트에 Financial Health라고 건강한 재정을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골드만삭스는 피코 스코어 9으로 크레딧 점수를 확인한다고 해요. 애플에서 직접 얘기하는 내용으로는 660점 이상은 돼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660점 정도면 굿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최소 700점 이상은 돼야 신청 가능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막 와서 신청했을 때는 아예 피코 스코어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 수 없었는데 지금은 700점 이상이니까 다시 신청하면 카드를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애플카드는 상당히 좋은 크레딧이 있어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첫 크레딧 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새로 신청해 볼까 하다가 얼마 전에 코스트코 스토어 카드를 만들어서 6개월 정도 후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단기간에 카드를 여러 장 만들면 신용 점수에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카드 하나를 만들면 안전하게 그 다음 카드는 6개월 정도 후에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막 미국에 오신 분들은 6개월 정도 후에 크레딧이 나오시는 걸 보고 신청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애플카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애플카드는 미국에서 메인으로 사용해도 충분할 만큼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소개해드릴 다른 카드와 비교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판단하셔서 좋은 신용카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미국 생활이나 이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